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실내 사진이 포착이 돼서 발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실외 사진도 또 자세한 게 포착이 돼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EQS 벤츠의 S클래스 신형 순수 전기차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실내 사진이 완전히 공식 공개가 되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시간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가시죠. 네, 먼저 보실 사진은 G90 풀체인지 실내 사진입니다. 인테리어가 완전히 최고급 사양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검정색에서도 좀 더 파이핑을 넣어서 시트에서 고급감을 준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링컨 에비에이터에서 주는 것 같아요. 등받이를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이렇게 분리를 한 디자인을 주었죠. 그래서 검정색 시트에서도 뭔가 하이테크적인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간, 마치 등받이 따로, 등받이 밑에 부분 따로, 상하단을 별도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런 느낌은 기존의 G90에서는 이렇게 퀼팅을 써서 고급감만 강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기술들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디자인입니다.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30가지 방향으로 30웨이 시트의 다양한 조절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G90에는 넣어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 하고요. 사실 안 넣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측면부 도어 보시면은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간 걸로 예상이 되고, 밑에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버튼은 도어를 전동식으로 반자동으로 열 때 사용할 수 있는 개폐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닫으면은 살짝만 열려 있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었다면, 이게 전동식으로 되죠. 열 때도 버튼만 누르면 그냥 이렇게 열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거는 포드 머스탱 마하 2라는 차종에서도 이미 제가 본 것 같아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반자동으로 약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센터 패시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센터 패시아 디지털 클러스터가 또는 센터 모니터가 파노라믹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 대비 많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G90 페이스리프트에 40인치 모니터를 넣어준다, 이런 약간 썰로 되었는데 실제로는 넣어주진 않았죠. G90 페이스리프트 사진입니다. 12.3인치인가요? 이게 몇 인치인지 정확히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분리된 형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약간 뭔가 센세이션 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SNCR에서 이렇게 컨셉카에서 보여줬는데 한번 볼까요? 이때 나온 게 컨셉카에서 여러 가지 양산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 센터 콘솔에 이런 멀티펑션 다이얼, 이런 것도 제네시스 넣어줬죠. 팝업 스타일의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 이런 것도 넣어주는데, 이게 파노라믹 타입의 센터 패시아를 쫙 감싸는 이런 부분을 넣어주진 않았죠. 지금 양산 적용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는 없습니다. 기아도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실제로 양산화 시켜준 게 이번에 나온 EQS입니다. 전기차인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센터 패시아 대형 디지털 테마 이런 걸 공개를 사전에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컨셉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대로 양산화 시켜준 거는 역시 벤츠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데, 컨셉카인 EQS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사전에 된 거를 막 운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현대도 뭐 에센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뭐 G90 컨셉카를 미리 사전에 내놓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도 주고 이런 신기술들이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런 컨셉카에서 보여줬던 기술들이 양산화되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EQS를 좀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EQS 실내 1열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센터 콘솔 쪽에서도 디자인도 이런 플로팅 타입으로 써서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공간도 상당히 넓게 가져가요. 위에 센터 콘솔 이런 부분을 좀 더 얇게 해서 안에 이렇게 공간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물건도 많이 놓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 쉐입 자체는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쉐입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런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인체공학적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패시아 이런 디자인의 테마 자체는 마치 요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감싸면서,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좌우측으로 싹 이렇게 포인트로 2줄 정도로 되는 부분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밑쪽으로 모니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센터 디스플레이는 몇 인치인가요? 40인치는 아니고 한 30인치 가까이 보여요. 테마도 야간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오버헤드 콘솔까지 넣어줄 만큼 싹 감싸는지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이런 고급스러움은 역시 벤츠만의 감성을 느껴지고요. 요즘 센터 쪽에 들어가는 이런 에어벤트는 이렇게 얇게 뽑고요. 측면 쪽에 들어가는 거는 항공기 터빈 타입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G90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에센시아에서 보여준 거를 이번에 양산을 적용시켜 줄지.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볼까요? 2열로 한번 가보시면은 2열에 크게 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1열하고 디자인 테마를 그대로 가져가듯이 2열 시트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로 이렇게 파이핑으로 얇게 흰색으로 준 걸 볼 수 있고요. 도어 개폐 장치도 버튼으로 들어갔고 센터 콘솔의 디자인도 들어갔는데 이쪽 곡면을 많이 썼습니다. 차량의 외관 디자인하고 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타원형과 이런 곡면을 쓴 부분이요. 보시면은 외관 사진인데요. 외관에서도 이렇게 크림쉘 후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곡면을 많이 살리고 넓고 얕게 이렇게 타입을 썼거든요. 기존의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전면부에 이렇게 라인을 많이 써서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도 같이 주었었는데 이렇게 크림쉘로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오닉 5에서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크림쉘 느낌인데 뭔가 깐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내 공간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2열 뒤에 에어백이 풀사이즈로 에어백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열 시트 뒷면에서 나오는 에어백은 사실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는 벤츠 신형 S클래스에서만 들어가는데 이번에 나온 차요. 신기술들이 적용되는 게 안전하면은 역시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벤츠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플래그십 모델 G90에도 이런 신기술들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 모비스에서 썬루프에도 에어백이 들어가는 걸로 신기술 발표를 했어요. 개발했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에어백 안전 사양들이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서 사고가 한번 나면은 잘못 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테슬라 사태도 그런 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도 HDA2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G90에 들어가는 안전기술 사양, 자율주행 보조 사양들은 HDA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HDP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HDA의 A가 어시스트 기능이었다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파일럿 기능, 자율주행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부분인데 그만큼 안전 사양들도 충분히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외관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아래에 2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측면부 팬더 쪽에는 카메라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측정을 못하고 카메라 센서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측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상단부에 카메라 센서가 역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대는 보통 1개 정도 써요. 테슬라라든지 BMW, 뭐 벤츠도 그렇고 2개 이상 쓰거든요. 3개씩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해서 거리까지 인식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G90에 들어갈지 기대되는 부분이고 현대 인베스터데이 때 발표된 자료를 한번 볼게요. 라이다 센서를 넣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고도화시켜서 퓨전 센서 2단계를 21년도에 G90의 양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형상에 대한 정밀도를 고도화시키고요. 레이더 센서가 아닌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의 형상을 잘 잡아줘요. 레이더 센서는 거리를 인식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200m 좌우측 그 다음에 전방까지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레벨 3단계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후측방 뒷면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360도를 커버하는 라이다 센서 사물 인식이 되고 이게 자율주행 레벨 4단계, 5단계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QS 실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실내는 전면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2열 모습을 한번 볼게요. 1열하고 2열 같이 나와 있는데 2열 시트는 픽스드 타입입니다. 쿠션은 전후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도어 측면에 이렇게 버튼이 있죠. 그리고 플로어가 센터 터널이 있어요. 바닥 쪽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는데 이런 거가 들어간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발 공간, 플로 높이를 최대한 낮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배터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설계 조건을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은데 플로어를 최대한 낮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를 보시면은
휠 베이스가 기존 신형 S클래스 대비 약 10cm 정도가 더 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실내 공간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뽑을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에서도 보여줬죠. 그리고 리어 오버행도 좀 더 짧습니다. 그리고 패스백 스타일로 이렇게 공력 개선이라든지 전비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쓴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라면 2열 시트의 쿠션 각도를 좀 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눕히지 않고 세웠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허벅지 대퇴 부위 지지력을, 허벅지 허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테슬라 모델 S라든지 이런 차들에는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벤츠 EQS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안락성을 위해서 개선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오늘 결론, 벤츠 S클래스 전기차 EQS는 컨셉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양산화시키는 것까지 상당히 고도화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G90 제네시스에서 보여준 인베스트 데이 때 보여준 여러 가지 라이다 기술, 카메라 고도화 기술들을 과연 G90에 보여줄 수 있을까?